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69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어떤 문학 작품에서 말하는 이가 누구인가, 그리고 또 보는 이가 누구인가 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들어갈까 하는데요. 자, 잠깐 PPT 볼게요. 자, PPT 보면 선생님이 시조를 두 가지 가져왔어요. 네, 여러분들 보니까 어때요? 둘 다 까마귀 얘기 나오고 되게 3단 6구 형식으로 되게 비슷한 평시조가 두 개 나와 있죠. 그쵸? 근데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내용이 약간은 달라요. 약간은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에 말하는 이가 누구라고 배웠죠? 그쵸, 우리 가람이. 그쵸, 화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화자가 이 각각의 시에서 특히 여러분 좀 주목을 했을 때 이 까마귀라고 하는 이 시어 있죠. 이 시어에 대해서 각각 화자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이점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시간 선생님이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짧으니까 간단하게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약간 참고로 한자가 좀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첫 번째 왼쪽 가에 있는 작품에서 지금 중장에 보면 그 한자 4개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야광명월이라고 밤에 밝게 뜬 달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님 향한, 그 다음에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이시랴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에서는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라고 하는 문장이니까 참고해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다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사람 찝어서 조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각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말해줄 학생이 있을까요? 우리 명준이. 맞아요. 그 가에서는 지금 까마귀라고 하는 거를 화자가 그쵸, 부정적인 대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죠. 왜였을까요, 명준아? 그쵸.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학에서 검다라고 하는 거를 부정적인 의미를 쓰고 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깨끗하니까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로 쓰고 있는데 까마귀가 눈비를 맞아서 겉은 약간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내는 검다. 그래서 속내가 부정적인 그러한 대상이다 라고 파악을 하고 있다. 잘 얘기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명준아, 하나만 더 물어볼 건데 이 나에서 이 까마귀는 화자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죠? 그쵸. 여기는 의외인 게 까마귀가 검지만 사실은 속까지 검은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까마귀를 그쵸,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같은 시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까마귀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거를 수식하는 같은 검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화자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상당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와 좀 관련 지어서 네, 첫째 소설 속 소설자의 특징과 효과를 파악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재구성된 작품과 원작을 활용하여 서술자의 차이점을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자, 우리 방금 화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관련돼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화자를 고려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구체적인 시어의 표현 의미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그쵸? 그걸 바탕으로 어떤 시의 주제를 파악하게 용의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시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어떤 표현적인 특징이나 효과, 그 다음에 작품 주제가 다양하게 달라지는데요. 이러한 양상이 소설 속에서는 우리가 서술자라고 얘기를 해요. 즉 서술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소설에서의 말하는 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시에서의 화자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좀 연계성을 이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시에서 화자 찾기부터 일단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일단은 문학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에서 소설에서 누가 말하는 인가부터 한번 찾아볼까 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이번 시간에 다룰 작품이 뭐였죠? 그렇죠. 확인해 보시면 김유정의 봄봄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네, 김유정의 봄봄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서술자가 즉 이 소설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먼저 파악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서술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할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 소설 작품이다 보니까 좀 인물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물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이 소설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독자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은 딱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이 작품에 선생님이 좀 약간 먼저 스포를 하자면 지금 이 여기에는 장인님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 다음에 저기 점순이라고 하는 인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보면 이렇게 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인물이 나올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 각각의 인물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작품을 읽어보고 일단은 먼저 선생님 시간을 한 10분 정도 드릴게요.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고 이제 모든 분들과 한번 토의를 해보면서 이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부터 한번 먼저 파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성민이는 저기 장애님이랑 나는 조금 많이 대비가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점순이가 약간은 애매하다. 점순이에 대해서 조금 잘 드러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은 거기 보면 중간 이야기 뒤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저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라고 하는 부분에 바로 윗부분에 있는 문장 보여요? 그쵸? 거기 보면은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지금까지 난 영문을 모르겠다.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인물이 하고 있는 생각인데요. 이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점순이가 과거에 했던 말과 연결을 지어 생각을 해보면 점순이가 과연 이 나라고 하는 인물한테 무엇을 바랬는지 그거를 좀 생각해보면서 보면은 점순이의 성격을 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토의해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 일단 성격 파악을 다 해봤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선 장애님의 성격이 어떻게 되었죠? 말해볼 모듬 있을까요? 우리 일모듬의 영호. 자, 장애님의 성격은 어떻다? 조금 조금 괴팍한 것 같다. 네. 우리 저기 성우가 갑자기 또 다른 의견을 내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괴팍한 것도 괴팍하지만 다소 조금 영악한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여겼나요? 둘 다 약간 근거는 동일한 것 같아요. 이제 장인님이 그 나라고 하는 인물을 계속해서 부려먹는 거.
아무래도 조금 영악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괴팍하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은 살짝은 워딩이 조금은 너무 벗어난 것 아닐까 조금 걱정은 되네요. 아무래도 약간은 계속해서 이 친구를 나라고 하는 인물을 좀 회유를 해서 꼬드기고 계속해서 부려먹는 거니까 무턱대고 나쁘게 대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가치 판단을 다시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 약간은 좀 애매한 의견인 것 같고 좀 약간 영악하게 보는 조금 어떻게 보면 교활한 이런 핀트로 가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이 점순이를 이어서 보기 전에 우리 점순이는 선생님 돌아보니까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과 대조되는 가장 크게 대조되는 나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에 대해서는 어떤 성격이 드러났었나요? 우리 사모듬의 민지. 그쵸. 나라고 하는 인물은 그쵸. 다소 조금 우둔한 것 같다. 그쵸.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쵸. 여기서 보면은 장인님이 점순이가 키만 크면 성례시켜줄게, 키만 크면 성례시켜줄게 라고 하는 말에 그냥 흠뻑 속아서 계속해서 그냥 묵묵하게 그러니까 장인님이 자신을 부려먹음에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약간 우둔한 것 같다. 좋아요. 그러고 우리 민성이 갑자기 또 다른 이걸 내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순박한 것 같다. 우리 민성이는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그냥 묵묵하게 이렇게 시키는 일에 그냥 그대로 응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또 순박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 두 인물을 잘 대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점순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돌아보면서 약간 힌트를 줬던 게 저기 그 에그머니 이 망할게 아버지 죽이네 그 윗부분에 해당하는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이 문장을 가지고 이제 모든 별로 선생님이 약간의 힌트를 줬었는데 파악한 우리 민지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건데요. 그쵸. 아무래도 이 점순이는 나라고 하는 인물이 조금 성례에 대해서 그냥 일만 하고 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게 없다 보니까 약간은 사실 이 장인님 즉 자신이 아빠죠. 점순이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좀 성례를 성사시켜 주기를 조금 그렇게 하기를 조금 바랬던 것 같아요. 점순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소 어떤 적극적인 성격이다. 잘 파악을 해주었어요. 왜냐면 성례 성사를 위해 노력해봐라고 하는 그러한 무언의 그런 메시지를 좀 제시를 한 거니까요. 그쵸? 네, 잘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소설에서 가장 독자에게 말을 전달하는 거는 여기서 제일 비중이 높은 인물이 누구였죠? 그쵸. 나에 해당할 거예요. 나. 그쵸? 그렇다면 이 나가 바로 이 서술자에 해당할 건데요. 그렇다면 이 서술자가 보이는 구체적인 특징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특징에서 선생님이 구체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나눠주는 학습지에 이제 3가지 칸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조금 논의를 해보면서 이 각각의 이 서술자의 특징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옆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한번 토의해보면서 이 나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성격을 포함해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다들 파악을 해봤을까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서술자의 특징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파악을 했죠, 여러분들?
우리 가람이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를 좀 그대로 차용을 해서 이 서술자가 다소 우둔한 것 같다. 우둔하다. 네, 좋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이모듬의 민정이 그쵸. 여기서는 이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있더라. 네, 그렇다면 여기서 서술자 나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하나 질문을 던지면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인물이 장인님이나 혹은 점순이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그쵸. 그런 부분 딱히 없는 것 같죠? 네, 그쵸. 네,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또 세 번째로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네, 세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었죠? 우리 그 오모듬의 민지가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 보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인물이 되게 사투리를 많이 쓴다.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런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거를 또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향토적인 어휘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러한 대표적인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술자의 특징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런 서술자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 서술자가 작품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까 해요. 네. 지금 학습지 제일 하단에 보면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이 중간 이야기 밑에 지금 이놈아 너나나 부분부터 있죠. 그 부분부터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라고 하는 그 문장까지 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의 조금 변형을 해놓은 단락이 있어요. 그거를 학습지에다가 제공해놨으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서술자의 특징 있죠. 이 서술자의 특징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해당 단락의 서술자의 특징과 좀 비교를 해서 여기서의 서술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까 해요. 이거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모든 분들과 같이 토의를 해보면서 지금부터 파악을 해볼게요. 시간을 한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 모든 분들과 한번 토의해보면서 이 각각의 기준별로 이제 각 그 학습지에 나와 있는 단락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그쵸. 지금 여기서 제일 달라지고 있는 게, 잘 찾았어요. 여기서 자료 3에, 여기 자료에서 나와 있는 게, 순돌이라고 하는 인물이 교과서 본문에 있는 거에서, 그쵸. 나라고 하는 인물과 동일 인물인 거예요.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인물을 순돌이라고 표현함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다 파악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선 이 기준 1번과 관련해서 네, 교과서 본문 선생님이 편의상 A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넣어놓은 걸 선생님 편의상 B라고 부를게요. 자, 우리 1번 특징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 같아요? 인물의 성격이 똑같이 서술자의 성격이 네, 우리 성우가 다시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죠. 서술자 성격이 동일한 것 같다. 그렇죠.
동일. 네, 잘 찾아주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2번의 특징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쵸. 우리 민지가 얘기를 해줬는데 A에서는 즉 본문에서는 서술자가 나로 표현이 됐었죠. 그쵸. 그래서 자신의 생각은 드러났는데 이제 타인의 생각은 드러나지가 않았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 B라고 하는 단락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쵸. 우리 일모듬의 주어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쵸. 여기서는 사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문단에서, 정순이가 자기 아버지가 순돌이와 몸싸움을 벌이다 동경에 처한 모습을 보자 이를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나로 표현된 인물, 즉 순돌이죠. 순돌이와 전순들, 그렇죠? 인물들의 생각이나 감정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었죠. 그렇죠? 잘 파악을 해주었고요. 일단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이 사투리나 방언이나 어떤 향토적인 어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쵸. 우리 일모듬에 여기 민주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쵸. 여기서 보면은 에그머니 이 망할게 아버지 죽이네. 그 다음에 네, 그쵸, 그쵸. 여기서는 또 구체적인 대사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 사실 본문에 있던 것만큼의 어떤 향토적인 어휘가 잘 드러나는 것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쵸? 네, 네, 잘 파악을 해주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술자의 특징을 잘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서술자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인물의 감정이나 정서, 생각 등을 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작품의 어떤 문체나 표현적 특징 등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